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한미 정상 통화 기록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검찰의 담당 수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과 함께 여야 지도부 간의 공격 그리고 수비도 격해졌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예.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강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그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지킬 것인지 강효상 의원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규범과 질서보다 동문 선후배 간의 사적 인간관계를 우선시하여 국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설 커넥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유한국당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나 또 여권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혹시 적반하장이 아니냐.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밀 누설 운운하면서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여당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논란 속의 외교관이 어제 귀국을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어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디론가를 통해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는 상당한 중징계를 내리겠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전해주고 있나요? 미국에서 이미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하고요. 그 1차 조사하는 동안에 강효상 의원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미 정상회담 대화 내용 일부를 보내줬다고 시인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 논란이 되면서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교부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다음에 중앙징계위원회, 인사혁신처 안에 있는 기구로 가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강 의원까지 의원직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받아들일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강효상 의원과 함께 그 기밀을 누출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효상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공세로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구걸 외교를 했다. 이렇게 해서 당 차원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밀 누출이 만약에 강효상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기밀 누출된 것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고 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밀 누출이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로만 보면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강효상 의원만 책임을 묻고 당이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은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논란을 하면서요. 그 뒤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수모당한 외교를 청와대가 숨기는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또 한 명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질 않겠다면서요. 한미 정상의 통화 그분도 누설했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청래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럴까요?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거를 제가 로 데이터로 다 받아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전략적으로 했더라고요. 통화 내역이 다 여기 있어요. 녹음을 받았다고요? 아니, 녹음을 받은 게 아니라 녹취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급 비밀 아니에요? 있어 하여튼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1월 4일 당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이제 서면 브리핑했죠. 그럼 청와대 사이트에 올려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5일 날 밤 9시 MBN 판도라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면 브리핑에 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멘트들이 따옴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거나 기밀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의 말은 못된 누설이고 여당 전 의원의 말은 착한 누설이냐면서 자유한국당이 더더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단 정청래 전 의원은 그 당시에는 양 정상 간에 마치 물고 물리는 순서까지 알듯이 이야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일단은 로데이터를 받아봤다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의 발언들이 가장 큰 핵심 발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로데이터를 받아봤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대화 원본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미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코테이션을 딴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이 했던 말에는 일정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신년사에서 화해 제스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건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들에는 없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말 그대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 발표 자료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덧붙여서 본인이 스스로가 증폭시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핸드폰에 들어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핸드폰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한 건지를 낱낱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렇게 문학적 상상력 등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식견과 유머였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원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정청래 전 의원과 지금 강효상 의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준 사람이 현재 강 의원은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 그리고 정 의원 전 의원은 실제로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이런 방고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야당은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어떤 다운로드 받았을 것이다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기밀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팩트상으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 의원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 한 따로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죠. 다만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여부, 징계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야당이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됐다라고 계속해서 문제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에서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사실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게다가 단순한 기밀이 아니라 외교상 기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한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또는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야당 의원이 이런 관계를 유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교상 알려지게 될 경우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신뢰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교를 오래 담당하셨던 윤경호 의원, 직접 워싱턴 특파원으로도 재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외교부에서 이렇게 허물어진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스스로 얘기한 리더십, 거기에 주목해서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내 기강회의, 그러니까 현재 그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 고위 어찌됐든 외교관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유출을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은 뭐 물론이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 대한 현재 집권한 정부에 대한 어찌 보면 뭐 반발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형법상의 책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원희 변호사가 마지막에 하신 얘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나라 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 이게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나 걱정을 한다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상과
자유롭게 통화를 하겠느냐. 저는 그 점을 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 출신의 유엔 네.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총장도 걱정을 한 것 같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수석도 그런 점을 걱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이게 여야 간의 공방, 강효상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느냐, 네. 형법상 책임이 있느냐, 저걸 달라고 외교기밀을 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네. 이거보다는 더 큰 문제, 우리 국익에 대체 뭐가 문제냐는 바로 이 점이다. 어느 나라 정상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상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겠느냐. 네. 이런 점에서는 이번 사건은 정말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기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나 아니면은 뭐 후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아니었냐는 점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외교관 관련한 파문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김수환 평론가님. 네. 저도 TV에 나와서 뭐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입장에서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청래 네. 전 의원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또 어떤 권력이 있기에 대통령, 특히 한미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로데이터로 갖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방송에 다 나갔는데 로데이터를 갖고 만약에 방송을 했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또 그걸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내보낼 때 제작진도 보기에 이게 청와대에서 언론에다 공개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막까지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때는 왜 처벌 안 하고 우리만 처벌을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불법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다가 그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나니까 왜 아까 그 사람은 안 잡고 나만 잡느냐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의 문제에서는 자기 책임 문제를 일단 가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방송사에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걸러내가지고 청와대에서 언론한테 다 공개한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실제 자막까지 했던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이건 마치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처럼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청래 전 의원 입에서 스스로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던 이 통화록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과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는 이 양국 정상간 통화 내력에 대한 원본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북한의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였다든지 신년사에서 화해 제스처를 했다든지 등에 대한 내용은 청와대 발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그 당시에 통화 녹취록 원본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의원의 말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야당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요. 어떤 논란으로 가냐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됐던 사태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란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찾아내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1년 동안 이거 정치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대화록 자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요.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또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일단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논쟁을 정리해야 되지 그 논쟁에다가 자꾸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그 논쟁에 다른 논쟁을 자꾸 덧붙여가기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땐 내년 총선 때까지 논란 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본 자료 그대로가 해당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에게 그대로 얘기한 것대로의 로우 데이터가 나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국가기밀 유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응당 당연한 일인데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장이 왜 온당하지 못한 것인지 저는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방송사가 논쟁을 정리했잖아요. 이미 방송할 때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를 그걸 공개한 겁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관련해서는요. 자막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런 논쟁이 커질 수 있지만 방송사에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이거 그때 청와대에서 공개한 자료라고 해서 자막까지 다 넣은 거잖아요. 아니 그 내용을 청와대에 확인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발언을 받아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도 계속 논란을 삼을 그러면 거예요. 강효상 의원의 건으로 넘어가서 만약 강효상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해당 현직 외교관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 확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총선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논란이요.